유시민 전 장관이 내전. 전 장관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야? 60 넘으면 뇌가 썩으니까 이런저런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지금 미래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정치에서 가치와 이익이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까? 본인들은 가치만 추구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슨 촉합화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아 있어요. 저기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나간 목적은 결국에는 균열이 자기들 대오에 균열이 가는 거를 못 견디겠다. 그리고 이제 김어준을 감히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이겁니다. 가가지고 뭐 장관들 다 실명으로 그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 실명으로 저격하고 저 목적이 뭐겠어요? 저게 대통령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영향력을 위해서예요. 그걸 유지하려고 나간 거고 그게 흔들리는 거를 참지 못하는 거고 그렇다고 저분들이 무슨 친문이고 이 당의 구주류냐 아니죠. 그런 척 했었죠. 문재인 정권 때 정말 책임 있게 저분들이 뭘 했습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시민 그 장관이 요즘에 보니까 낚시 유튜브 하시던데 그냥 낚시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저도 제가 한때 당을 해봤어요, 같이. 근데 저분은 정치하고 멀어질 때 제일 멀쩡합니다. 맞아요. 개혁당? 개혁당이었나요? 아니지. 그때? 뭐였죠? 통합진보당 같이 했어요. 친보당했어요. 그 시절에 제가 공천을 받았어요. 무려 저분이 당대표일 때. 제가 그 의원님의 말씀을 이어서 가치 중심의 A그룹에 상당히 그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경고라고 들었어요. 이건 제 해석이니까. 왜냐하면 가치 중심의 당신은 A가 도구라고 얘기하는 중요한데 겁니다. 아니 도구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중도 보수 실용주의를 그 강조하는 이익 중심의 당신이잖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유시민 작가가 뭐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 뭐 본인의 자유가 있는데 비판도 하고 대통령이라고 비판 못할 게 있어요. 비판할 게 있으면 해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김어준하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정치에서. 그러면 책임질 사람들보다 더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용납해서도 안 돼. 그래서 김어준이 강해서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게 아니고 정치가 스스로 약해지기를 선택한 겁니다. 정치를 김어준한테 맡겼어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들이에요. 정치를 유시민한테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도 저런 얘기 할 거면 다시 옷 입고 올라오라 글러브 끼고. 아니 선거 그게 나가서 맞죠. 심판 받으라. 지지층을 A, B, C로 나누고 그중 일부를 이익을 쫓는 집단으로 규정한 유시민 발언.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분석처럼 보이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매우 익숙한 방식이 드러납니다. 바로 사람을 나누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전망을 담는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양성을 무시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색깔을 전체의 색깔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파들 전부 다 숙청하려고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 서로 다른 판단이 공존해야만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유시민의 발언은 과연 그런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시민은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화하고 있습니다. A는 가치, B는 이익, C는 그냥 A, B만 얘기하면은 선악구도 같아가지고 모양이 좀 빠지니까 하나 넣은 거예요. C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A, B. 이 프레임은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도덕적 위기의 설정입니다. 가치는 고귀하고 이익은 저급하다 이런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시민 씨 그동안 가치만 추구해 왔습니까? 이익은 담쌓았어요? 아니잖아요. 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민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저급한 이익입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국가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은 민주주의의 중심이지 주변이 아닙니다. 자, 낙인 찍기의 정치학 한번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제부터 할 말입니다. 낙인 찍기 왜 위험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분류는 결국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르면 그들은 순수하지 않다. 나중에 더 심해지면 배제해야 한다. 도려내야 한다. 네,
이것은 분석이 아니죠. 우리와 다르면 그들은 순수하지 않다.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 낙인입니다. 낙인의 다음 단계는 언제나 같습니다. 의심, 배제, 공격. 허지용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언어는 지지자들에게 차별의 도구를 쥐어주는 것이다. 즉 정치적 의견 차이를 도덕적 결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순간 민주주의는 토론을 멈추게 되고 심판과 처벌의 구조로 변질됩니다. 어제 그제 이 유시민 지지자들, 김어준 지지자들이 이른바 김어준 유시민과 적대적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달려 들어가 가지고 온갖 칠할 연병을 떠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대단했습니다. 와, 이것들이 정말 미쳤구나, 돌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왜 나오는가? 그 배경에는 이른바 스피커 권력이 있습니다. 스피커 권력. 과거 정치 환경에서는 대중과 권력 사이에 해석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누군가는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바로 거대 정치 스피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정책은 직접 전달되며 시민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간 해석자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피커 권력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권력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더 강한 구분, 더 선명한 적 만들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층이 늘어나면 영향력은 줄어들고 다양성이 커지면 통제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프레임입니다. 순수한 지지자 대 기회주의자, 가치 대 이익, 우리 대 내부의 적. 네, 이것은 정치 분석이 아니라 결속을 위한 선동, 동원 언어입니다. 자, 이런 구조는 결국 통제 가능한 집단과 통제 불가능한 집단을 가르는 피하 식별로 작용합니다. 즉 민주주의적 시민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이동영이가 그럽니까? 김용민이가 그럽니까? 유시민, 김어준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시민 발언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민주주의는 원래 불편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속도가 느리고 합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나누고 단순화하면 갈등은 쉬워지고 결속은 강해지지만 사고는 멈춥니다. 지금 유시민이가 우리 시민들 머리 위에다 A, B, C 이렇게 인을 치고 있어요. 인을. 낙인을 받고 있어요. 이러면 민주주의는 이제 팬덤 정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달라졌습니다. 유시민이 아니라 시민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시민은 누가 말했는가 보다 무엇을 해결하는가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고 이재명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겐 위협인 거예요. 정치가 더 이상 이념이나 상징이 아니라 성과와 삶의 문제로 평가받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에 너는 가치가 낮아, 너는 순수하지가 않아, 이런 말은 설득이 아니라 거리감만 키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누군가를 더 순수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이유로 참여하는 시민을 인정하고 다양한 동기를 존중하며 논쟁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정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충성 경쟁도 아닙니다. 정치는 삶을 개선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두고 누가 더 순수한지 싸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여러분, 낙인 찍기 얼마나 쉽습니까? 너는 A, 너는 B, 너는 C.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치인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진영이 아니라 더 넓은 시민입니다.
뉴 이재명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대합니다. 과거에 무슨 생각을 했든 어떤 이념편이었든 이제 이재명 시대 싸우지 않고 서로 행복한 세상 함께 넓혀가자. 운동장을 넓게 쓰자 하시는 시민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싶습니다.